네, 저 오늘 2부 코너 중국 시장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젤링님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게 또 오늘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또 다들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중국 어떤 재밌는 주제를 또 가지고 기대치를 오셨을까요? 낮추셔야 돼요. 아, 기대치를 낮출까요? 네, 기대 없이 담백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초순인가 중순 그 방역 해제 직후에 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중국의 내수의 강력한 회복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역 해제에 따라 작년보다는 당연히 많이 회복되겠지만 내수 소비가 하지만 이런 이유로 올 한 해는 점진적인 회복은 가능하지만 보복 회복, 보복 소비, 강력한 보복적인 그런 회복은 어렵다.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 관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중국인들이 춘절에 관광 붐이 있다. 그리고 보복 소비를 할 수 있다. 보복 소비나 이런 붐 이런 표현으로 많이 기사 타이틀을 따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경제 지표는 대부분 호행성이고 또 중국은 1, 2월은 거의 경제 지표 공백기예요. 그래서 1, 2월 합산한 경제 지표를 3월 중순에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의 내수가 많이 살아나야지 그 수요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에도 혜택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하지만 뭔가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거의 제 의견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 의견은 거의 없고요. 제가 오늘 인공 번역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번역기요? 네. 그 1월 24일 이틀 전에 네. 지금 내일까지 순절 연휴잖아요. 뭐 주말까지지만 이틀 전에 중국 현지에 지금 중국인들이 관광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이고 바글바글하다. 춘절에 관광 붐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많이 난데 그 밑에 중국인들이 그냥 우리가 유튜브 보고 댓글 다는 것처럼 네. 수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14억인들이 다 댓글 다는 거 아니지만 그렇죠. 그 댓글을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지금 심리 상태로 보면 이게 보복성 소비가 일시적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지 그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최근에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매년 춘절이 있으니까 네. 이 춘절 기간만 되면 뭐 항공도 없고 숙박도 없고 뭐 네.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그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좀 대두가 되는 거는 네,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 요게 더 얹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춘절까지 이제 같이 되고 하니까 이게 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거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이게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좀 반대쪽이에요. 반대예요. 100%까지 단언한 게 어렵지만 저번에 12월에도 제가 보복적인 강력한 회복이 내수 소비 회복이 어려운 이유를 1, 2, 3, 4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지금 생각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한 해 내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서프라이즈잖아요. 예. 그런 지속성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공 번역기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화면을 보시면 1월 24일에 좌측 상단에 날짜가 있습니다. 1월 24일에 어떤 칼럼 리스트가 지금 중국인들이 어디 가나 인산인해다, 관광 붐이다. 예. 이 칼럼 제목을 직역하면 보복성 관광 지금 배속으로 빨리 감기 중. 이것은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근데 기사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예. 그냥 내가 뭐 효도를 하기 위해 부모님 모시고 산야에 가고 싶은데 항공권이랑 숙박이 너무 이미 4배, 5배로 치솟아서 예약을 못했다. 그래서 거기 산야 못 가니까 운남성에는 시황반나 엄청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거기를 예약하려는데 거기도 호텔비가 거의 평소의 한 3배에서 4배. 와. 그래서
이미 인산이 된 곳도 있지만 못 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기사의 또 두 번째 내용이 지난 3년 동안 항공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많은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해고되거나 좀 그만둔 사람 많은데 최근에 중국의 남방항공에서 승무원 채용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네. 그 2년 전에 그만둔 그 승무원이 다시 그걸 지원해서 지금 면접 보고 있다. 근데 이 기사 제목이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칼럼 리스트도 사실 결론을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방역 해제 후 1월 국내 관광 모습을 보면 당장은 보복성 관광이 나타나면서 항공, 숙박, 관광지 등이 한 달 사이에 배속으로 빨리 감게 하는 것처럼 막 붐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냐. 이게 3년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 그래서 밑에 아까 오기 전까지 보면 한 60여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화면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도움을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데요. 네. 댓글이 너무 많고 뭐 네. 다른 내용도 있고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그 빈도를 통해서도 중국인들의 심리를 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계속 몇 분 동안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댓글들을 일일이 다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야. 저 혼자 읽으면 댓글 간의 그 구분도 잘 안 되고 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두 분이 저희가- 좀 더 셋이서 저희가 또 이런 거 잘하죠. 자신 있습니다. 예, 제가 책 댓글 읽기는 진짜 책은 잘 안 읽는데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걸. 기사에서 던진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1월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생긴 이런 관광 붐, 소비 보복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이 칼럼 리스트 글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한 몇 네. 분 걸릴 텐데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글자가 좀 작아서 화면은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댓글. 개인적으로 보복 소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춘절 기간 동안 마침 휴가가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건 춘절 기간의 정상 소비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좋아. 네. 여기에 부양책이 얹은 거지. 보복 소비는 아니고 춘절의 효과다. 그러니까. 네. 예. 다음은 제가 읽으면 되나요? 네. 그 아래 빨리 하셔야 댓글은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마침 춘절 연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니까 관련 소비를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보복 소비가 아니라 적당하다. 정상적인 소비다. 그다음 제가 가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바로. 돼요. 네. 그치. 거기다 방역도 풀었으니 관광도 좀 하면서 릴렉스하는 건 매우 정상적이다. 그렇지. 지금 방역이 풀렸으니 이제는 연휴 때마다 관광 붐이 한 차례씩 나올 거다. 마침 겨울방학이라서 가족들과 같이 관광도 하면서 릴렉스하는 거지 뭐. 정신적으로 누리는 게 더 크고 물질적인 건 관광하는 과정에 체험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도 이성적인 거지 보복 소비까지는 아니다. 전부 아니라 그러네. 그리고 방역 해제 그리고 춘절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보복성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아니다. 확실히 그렇네. 이 관광도 마침 춘절 연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춘절이 지나면 이런 붐도 좀 내려갈 것 같다. 뭐 방역 해제 춘절 연휴까지 있으니까 우리만 휴가니까 시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장거리 관광 못 간 지도 꽤 오래됐고 정상적인 관광인데 왜 거기다 보복성 관광이라는 표현까지 붙여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휴가고 시간 있고 가족이랑 춘절 보내는 일종의 방식일 뿐인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변동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선택해서 쉽게 소비를 안 할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 보복 소비는 없을 거다. 내 주변만 봐도 가족과 친구들은 대부분 소비 구조를 조정했고 돈을 오히려 더 저축해놨다. 네. 그렇다. 그렇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일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네, 총 4페이지지만 이걸 다 읽으려면 한 지금부터 아유, 예, 6분이 이거 뭐. 걸리니까 예. 읽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2페이지부터 예. 3페이지까지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네, 이 정도 읽는 그래서 걸로. 네. 작년 말부터 특히 12월 7일부터 방역 해제 이후 뭐 많은 증권사나 연구기관에서 물론 각자의 의도나 목적이 있겠지만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너무 과도한 기대치를 투자자들에게 좀 주입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화면을 몇 초 동안만 넘길 테니까 보실 분들은 제가 번역한 버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나 맥락이 비슷한 흐름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 그런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어. 네.
네. 그리고 물론 내수 소비 중에 뭐 음식료도 있고 교육이나 뭐 엔터 다양하게 있지만 조류도 있고 참고로 중국에서 뭐 중국 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이랑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은 경제 지표들이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좀 벗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국 경제 그 GDP 기여도로 봐서는 예를 들어 2019년은 좀 무난한 해였잖아요. 2019년 GDP 기여도를 보면 내수 소비가 57.8%고 투자가 31.2%, 순수출이 11%예요.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빼면 정상적인 무난한 상황에서 GDP 기여도 중에 내수 소비가 50% 후반대, 60%.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민간기업, 정보기업, 고유기업 이런 투자를 합치면 30%. 그리고 순수출이 11%.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경제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때 내수 6, 투자 3, 순수출 1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글로벌 투자들이 계속 중국 내수 소비를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코로나 전인 2019년 정상적인 해 그리고 작년은 좀 극단적인 해 이게 중국인들의 조민들의 인당 소비 지출인데요. 네. 보시면 통상적인 경우 중국인들의 소비 지출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식품, 담배, 술 28.2% 거의 30%. 그리고 네. 그리고 교육, 문화, 오락. 아까 그 관광이 여기에 들어가요. 교육, 문화, 오락이 11.7%, 교통통신 13%, 그리고 의료 보건, 헬스케어 이런 거 8.8%, 의류가 6.2%, 거주가 아무래도 크죠. 23%,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5.9%. 근데 보시면 작년 같은 이런 특별한 해는 아무래도 이동 제한이 크다 보니까 식품 비중이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의료 그래서 확실히 뭐 제조든 고정자산 투자든 순수출인 다 중요하지만 올해는 중국이 GDP 성장을 끌어올리려면 사실상 그냥 내수에 의존해야 돼요. 다른 거는 물론 기여도는 있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네. 비중이 적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중국 경제를 볼 때 내수 소비는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랑 방역 해제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확실히 개선되겠지만 그 기대치는 좀 낮게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기대치를 낮게. 시간 되시면 아까 그 댓글들을 쭉 보시면 그 댓글들이 다 경제 원리가 다 들어 있어요. 네. 아니 여기 댓글 중에 네.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일본도 다 이런 단계를 겪었다고 들었다. 네. 근데 방역 완화 후에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했는데 네. 3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되돌아갔다. 네. 예. 이런 걸 느꼈으니까 지금의 이 보복 소비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 리오프닝이 네. 결국 3에서 6개월이 지나가면 네. 쟤네들처럼 우리도 다시 또 후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또 보는 뷰가 또 있네요. 네, 물론 그럴 경우도 많지만 근데 그 일본이랑 싱가포르 그 사례는 최근 사례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델타 변이나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네. 하지만 이분 관점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한데 그리고 이번에 그 춘절 관광 그 댓글에도 나오듯이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에 춘절 연휴 때 어느 때는 인산인해 아니었어? 항상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마침 12월 7일에 방역 해제하고 며칠 안 되고 바로 춘절이 되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가서 바람 쐬고 싶어요. 릴렉스 해야지. 그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됐는데 너무 시장에서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댓글들을 꼭 보시고요. 이 댓글들이 그냥 그 경제 지표나 그 경제를 분석하는 보고서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와닿는 것 같아요. 그 현지 사람들끼리 네. 느끼는 감정이니까. 네. 그리고 GDP 중에서 그 무난한 해에는 중국의 전체 GDP에서 관광 소비가 한 4.5%에서 4.6%를 차지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일시적인 관광 붐은 내수 소비에서 일부일 뿐이지 이거를 보고 중국 내수 소비가 이제는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때 참 오늘 찐링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갑자기. 뭐가 헷갈리세요? 아니 이제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 네. 2023년에 이제 큰 하나의 테마로
시장을 글로벌 네. 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라는 뷰가 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네.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춘절이 지나고 나서야 어떤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네. 아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예. 한 몇 개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제 지표가 호행성이다 보니까 좀 시차가 있는데 이거는 인민은행에서 분기 말마다 전국 50여 개 도시의 2만 명 예금자 대상으로 너는 경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 그 체감도랑 소비나 소득이나 대출이나 이런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딱 4개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50여 개 도시의 2만 명한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2만 명은 제대로 된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금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이거보다 살짝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 뭐냐면 너 지금 1,000위안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의향이 더 강하냐. 그러면 여기 네이비 색깔은 나는 이 돈을 투자 쪽에 투자 좀 쪽. 더 쓰고 싶다. 그리고 이 하늘색은 아니야. 나는 저축 쪽에 더 의향이 강하다. more savings. 그렇네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니 나는 소비에 쓸 것 같다. 근데 보시면 다시 파란색 소비, 하늘색 저축, 네이비 투자. 근데 보시면 작년은 분기마다 저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졌고 네. 소비는 좀 줄었고 투자도 좀 줄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화면을 보면 2017년부터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돼 왔어요. 물론 이거는 실제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연결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 너가 지금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즉 올해 1, 2, 3월 3개월 동안 이 돈을 쓸 거다. 그러면 어디에 지출하겠냐? 그러면 그 2만 명이 어떻게 답했냐면 나는 의료 보건 헬스케어에 29.6% 돈을 쓰겠다. 그리고 교육에 27.9% 쓰겠다. 사교, 문화, 엔터에 18.5% 쓰겠다. 고가 상품에 18.5% 쓰겠다. 집 구매, 부동산 구매 16%, 보험 15%, 관광 13.3%. 그래서 근데 이 설문조사는 12월 27일에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방역 해제가 12월 7일이니까 사실 방역 해제한 후 2, 3주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아직은 초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12월 중하순부터 1월 초 중순까지 다 한번 걸리고 다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아직 좀 과도기 그 시기예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해제됐으니 그냥 쓰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방역 해제된 후에 더 그런 소비를 좀 전략하고 그런 심리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작년의 기저효과와 방역 해제 후에 이런 소비 회복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불가능하다. 방송에서는 어렵다고 표현을 써야 되지만 예. 저희 앞에서는 막 현실적으로 그냥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기 체감도나 경제 지표는 또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지만 근데 주식시장은 또 선행성이 있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면서 생각해 투심이 지금 완전히 얼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또 턴할 수 있는 그런 또 바닥이 아닐까. 근데 아쉽게도 이 인민은행의 이 2만 명 설문조사가 예.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요. 분기별로? 그래서 다음 거는 3월 30일에 나와요. 한참 멀었네. 다음 거는 3월 30일에 나오고 1월, 2월은 경제지표 공백기니까 3월 중순에 그 실물 경제 지표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작년 11월 1일부터 방역 해제 전부터 기대감 때문에 2달 넘게 그리고 지금 춘절 연휴인데 홍콩 증시는 1월 26일부터 개장했고 네 26일, 27일 이틀 연속 상승했고 중국 증시는 다음 주부터 개장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작년의 기저효과랑 방역 해제에 따른 이런 회복 기대감에 따라 오른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미 2달 반 정도 올랐지만 아직은 이런 기대감이 좀 강한 편이라서 아직은 한동안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강조드린 이런 좀 중국인들이 그런 실질적인 그 체감도 이거는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도 거의 같이 반등하는 그런 단계라서 근데 뭐 1분기가 지나거나 2분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이익 실현하고 또 다시 성장 동력이 있는 정책성이 강하고 성장 분야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걸 좀 강조해드리고 그래서 자꾸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니까 아니야 찔링은 중국 안 좋게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내용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은 과도하고 뭐 아주 과도한 수준의 회복보다는 좀 점진적인 회복 정도일 것 점진적으로 같다.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댓글 중에 양이 많아서 못 읽었지만 한 네. 명은 중국인들 손에 소비할 돈이 그렇게 많아? 다들 그렇게 부자야?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제 지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대한 그 설문이든 뭐 PMI 그런 거든 뭐 전국의 그 기업 몇만 개 샘플을 구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많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수 소비, 소매 판매 이 지표는 연간 매출액이 3,000yuan 정도, 3,000yuan 정도 이상인 기업만 샘플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수많은 아주 작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는 사실 그 샘플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 현실적인 그런 경기도는 그 경제 지표보다 살짝 좀 안 좋게 보는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인 게 네. 이게 리밸런싱 할 때가 언제가 되냐 아직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1월 2월이 되냐 3월이 되냐 그 시점을 좀 더 잘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게 그럼 좀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찐이님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안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월, 3월 정도 돼야 뭔가 리밸런싱을 들어가든 뭐 투자를 하든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할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사실 춘절 연휴 전부터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누가 그 11월 1일 반등 시점을 맞췄겠어요. 이제 그 시점을 놓쳐서 이미 매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미 1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럼 지금 지금이라도 가도 되냐? 들어가도 되냐? 예. 저희 답장은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작년의 기저효과랑 지금 그 방역 해제에 따른 회복에 따른 기대감에서 오른 건데,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일시적인 보복성 소비도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11월, 12월, 2월, 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랐지만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들겠지. 그게 시기적으로 있잖아요. 상승폭은 예.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지금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딱 춘절 하루 전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춘절 연휴 지나고 홍콩 증시랑 중국 증시가 춘절 전에 그 상승세가 계속되는 거 한 며칠 정도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 근데 중국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장하고 홍콩 증시는 1월 26일에 이미 개장했어요. 그리고 네. 26일, 27일 이틀 연속 상승했어요. 하지만 상승폭은 춘절 전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기저효과랑 방역 해제에 따른 그런 소비 회복, 경기 개선 그런 기대감은 그런 효과는 아직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중국 현지 기관도 분기별로 리밸런스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지. 네. 저는 지금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댓글을 좀 더 많이 읽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아니 뭐 저는 아, 말씀하실 때 조금씩 제 네. 파트는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마 아까 전에 화면으로 해줘서 예. 구독자분 아마 읽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네. 어차피 저기 녹화분이 있으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관광업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예. 할 그럼 것 같은- 만약 이제 그러네요. 예. 결국 지금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제 중국이랑 국가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결국 투자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네. 공부를 하는 분들일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만약
시장에 진입해도 된다고 하면 섹터를 그럼 어느 쪽을 좀 좋게 저는 여전히 보시는지.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네. 이미 2달 반이 지났으니까 여전히 지금은 소비랑 관련된 저번에 최박우님도 자주 언급하신 백주 네. 그리고 소비랑 관련된 백주, 음식료, 관광, 레이저 이런 것들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중 조절에 있어서는 이쪽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결국은 정상화되면 여전히 정책성, 성장 동력,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그거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저는 그 방역 해제랑 관련된 소비 회복이랑 관련된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중국 백주 중에 저는 귀주 모태주만 매매하는데 귀주 모태주를 벌써 사고 나서 단기간에 거의 40% 수익이 나서 사실 저는 좀 줄이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11월, 12월에 연말에 샀죠. 네, 네. 그냥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 정책이 바뀌고 있었고 바뀌면 뼈하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술 네. 먹으러 많이 갈 것 같다. 네. 술 먹으러 마오타이 먹지 뭐 먹겠어. 거의 심플하게 뭐 접근했었거든요. 거의 사심으로 사는 네, 예. 제가 마오타이를 사고 마오타이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방송에서 사실 마오타이 얘기를 좀 여러 번 그러니까. 했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약간 단기 고점인 것 같아 섹터의 순환매가 이제 돌 때가 된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섹터 만약- 찾고 있는데 혹시 만약 40%라면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증시가 개장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분위기만 살펴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오타이는 지금 이미 40%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1분기까지는 지켜보고 다음 섹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 많이 갖고 계셨던 뭐 전기차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은 입장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가장 급등한 시기는 2020년, 2021년,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하락했고 그래서 가장 부각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YD나 이런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은 계속 잘 나가지만 매년 중국의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전기차 생산은 이미 상당히 과잉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러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박우님이 뭐 50%, 60%까지 규제 모태주가 수익 나왔다. 그거를 팔고 전기차로 갈아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보는 게 기존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뻔한 성장주랑 소비주 외에 중국 현지 기관들도 이것저것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제약 바이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군수 방산이라고 하고 아직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만 지나면 중국 현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많은 분들이 작년 11월 1일부터 반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손실폭에 비해서는 아직 반등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느끼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좀 더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지금- 기다려야 된다. 네.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직 알겠습니다. 뭐 사실 아직 1월 달이잖아요. 예. 조금 더 연초니까. 좀 지켜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찔링이가 함께 중국 시장 공부해봤고요. 네. 저희 뭐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저희 배우고 있는데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은 종로 서적에서 보자. 지금 벌써 모임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저쪽에서. 예. 종로 서적에서 영화 한 편 때리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앞서 그 뭐 요즘 기사 중에 뭐 중국이 내수 소비가 회복되면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근데 저는 좀 반대인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좀 투자자들 좀 또 그런 논조들이 좀 잘못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아주 깊은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좀 꾸며주신 중국 주식 전문가 찐링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찔링이가 중국 시장 업데이트 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네. 글로벌 개장 시황 다시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